Ko-eun published his first poem in 1958. Since then, he has written over 150 volumes of poetry, fiction, and criticism. His works have been translated into 27 languages. He's a unique and inimitable figure in the histor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He has been on the list of nominees for the Nobel Literature Prize for many years. Not only that, but he's putting Korean literature on the map with his passionate delivery and presence at poetry readings around the world. When the Korean War broke out and tore the country apart, he wandered aimlessly with the pain of survival in his heart until he became a Buddhist monk. 10 years later, he left religion for art. Since then, he has written poems that reflect his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belief in activism. They are how he communicates with the world. This year, he received the Golden Wreath Award, an international honor that is given to venerable poets from around the world. But the accolades haven't slowed him down. Over 80 and still as passionate about poetry as ever before, he continues to reach out to readers around the world. This week on Heart to Heart, meet Korea's national poet, Ko-eun. 네, 안녕하세요. 고은 선생님. 하트하트에 함께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는 뭐 강연도 있으시고 해외에서는 행사 초청 소식도 많이 들려오던데요. 2014 뜨거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쓰는 자거든요. 네. 그래서 밀실에서 지금 이런 데 오지 않고 네. 이런 아주 황홀한 사람들과 만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이제 백지와 함께 대면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나온 것 자체가 벌써 나는 쓰기를 조금은 그냥 놔두고 온 것이죠. 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나는 이 쓰는 것과 상관없는 이 입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장소에 또 다녀야 될 의무도 있고 네. 그래서 다니기도 하고 또 국내에서뿐이 아니고 또 비행기를 타고 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네. 여러 지역의 세계의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하나의 공감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결코 게으를 수 없는 사람, 네. 또 늦잠을 잘 수 없는 사람, 별 수 없이 나는 한가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냥 아주 분주한 네네. 그런 세월을 살고 있죠. 네, 선생님은 뭐 게으름, 뭐 낮잠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단어들 같은데요. 뭐 워낙 활동을 왕성하게 하셨어요. 또 수많은 수상 경력이 있으신데 뭐 올해만 해도 국내에서 공초문학상을 수상하셨고 또 마케도니아 국제 시축제에서는 또 황금 화한상까지 수상하셨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수상 소식보다는 어느 때보다도 이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얘기를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매일매일 작업을 끊이지 않고 이렇게 시를 세상 밖으로 내보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어제도 여전히 작업하셨죠? 그럼요. 네. 작가는 쓰는 자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읽는 행복, 나는 지금도 끊임없이 책을 읽는데 읽는 행복에 미치다가는 읽는 것에 노예가 될 것 같아서 네. 이 노예로부터 자기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는 또 쓰는 자가 되죠. 지금 역시 난 쓸 때의 백지, 네. 하얀 종이, 물론 뭐 난 아직 이거를 안 합니다. 선사시대 사람이라 네. 그냥 백지인데 네. 이 하얀 백지에 내가 앞에 서 있을 때처럼 네. 내가 뭐 아주 이
이 어떤 결혼의 첫날 밤처럼 설레는 그런 그 막 그 심장이 이렇게 네. 박동치는 게 없어요. 난 네. 백지가 나의 종교입니다. 네. 백지가.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위대한 우주 창조나 이런 거 주제하는 개념을 가진 이런 것을 내 종교로 삼지 않고 네. 나는 아주 작은 존재라 네네. 나의 책상 위에 있는 2차원의 이 공간에 있는 백지 이게 나의 절대죠. 네. 나는 이 절대 이유는 모든 게 상대집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가 여기에서 이렇게 드러나죠. 네. 나는 백지 앞에서는 환장합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 뭐 저희 같은 뭐 보통 사람은 물론이지만 많은 작가분들도 가끔씩은 백지 앞에 서면은 설렘도 있지만 사실 막히는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긴 세월 동안 작업하시면서 한 번도 이렇게 막히시거나 아 오늘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이 안 나온다 그런 맞아. 적은 없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근데요. 예, 물론 작가의 태도로서는 백지 앞에서 네. 지독하게 경건해야 되겠죠. 네. 어떤 의미에서 숭고한 몸짓까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 백지 앞에서 나는 절망한다 이런 말이 들어 네.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그렇게 그 비장한 그 존재로 백지 앞에 한 번도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백지 앞에서는 정말 악입니다. 악이가 돼서 내 의식과 상관없이 내 어떤 무의식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나와서 거기서 세 발, 네 발을 그리죠. 그러니까 뭐 상형문자 이전의 상형문자를 그리는 행위가 네. 나의 쓰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나는 백지 앞에서 네. 절망, 심각한 표정 이런 거 일체 나는 거절합니다. 백지 앞에서처럼 내가 아주 정난한 어린아이, 네. 3살배기로 돌아가는 때가 없습니다. 네. 이럴 때는 나는 불행하게도 내가 3살짜리로 앉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백지 앞에서는 나는 젖먹이죠. 그래서 그러신지 58년에 등단하시고 나서 반세기가 넘는 긴 시간이긴 하지만은 150편의 권 이상의 이제 시 저서를 내놓으셨고 또 작년에만 해도 600여 편이 넘는 시를 모아서 무제 시편을 내오셨죠. 근데 해외에 체류하시는 동안에도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반년 동안 네. 해외 체류하시면서 창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유성우가 밤낮을 모르고 퍼붓듯 시가 내려왔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표현이신데 정말 그 아까 말씀하신 백지 앞에서의 어린아이가 되고 해외에 계시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뭐 이렇게 표현들이 더 나오셨나요? 어떠셨어요? 그래요. 본래 국내에 있을 때는요. 네. 너무 몸이 찢어지니까 이렇게 아주 긴 걸 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네네. 그런데 너무 바쁘니까 해외 가면은 이런 다 인연 내에 고리가 네. 끊어지니까 네. 이거 집중해서 연속적으로 쓸 수 있겠다. 근데 마침 그때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대학에서 나에게 무슨 그 명예에 관한 어떤 뭘 하나 네. 준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받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한 학기 동안 체류해야 된다는 것 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그 이탈리아 학생들한테 학기에 4번인가 이렇게 특강 네. 이거를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뭐 사항으로 돼 있어서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그동안에 나는 이거 쓰리라 하고 갔었어요. 내심으로는. 네. 근데 가보니까요. 그게 유럽 아닙니까? 네. 가까이 가니까 소문이 나죠. 고 아무개가 동아시아에서 여기 와서 지금 살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는 독일도 30분이면 가고 뭐 파리도 그렇고 그쵸. 스페인도 뭐 그렇고 다 유럽이라는 게 거기 이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는 못 간다 하니까 이게 너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그럴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되지 않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다 깨져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더 분주해요.
네. 이태리 국내에서도 또 네. 한 군데만 있을 수가 없고 그렇게 되니까 아 이건 아직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하고 그 대신 하나하나 쓰기 시간 초고가 바로 이번에 나온 이 무제시편이죠. 네. 근데 이게 그때 이제 베네치아만 있기 싫어서 오스트리아에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인스부르크, 네. 그러니까 알프스의 동부 끝나는 데인데 거기 뭐 눈 쌓인 고장으로 이렇게 어떤 요새 같은 그런 도시인데요. 네. 거기 가서 했는데 어느 날 마구 자는데 이 시가 또 내려오고 그 또 있다가 자려고 하면 또 다른 시가 내려와서 또 나가서 또 이성우처럼. 메모하고 그러다 하루 10편 하룻밤에 네. 새벽까지 또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쏟아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표현할 때 네. 너무 좀 지나친 과장이지만 이제 별똥별이 이렇게 네. 유성우가 막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걸 그때 제가 뭐 고백하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돌아와서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긴 것을 지금 3분지 2쯤만 초고가 끝나간 상태입니다. 그래도 올 여름까지는 초고가 끝나고 네. 가을에 완성해서 올해 안으로는 이 장시가 하나 나와야 되는 게 내 일정의 명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Well, now over 80 years old, Cohen has been writing for over half a century and is an internationally acclaimed writer. His poems continue to rain down on the world like a meteor shower. More about the man who has pledged eternal love to poetry right after this. 지금 썼지만 네. 기억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내 친구가 네. 이건 내가 썼다고 하면 어쩌니 낯익지만 그래 네가 썼나 보다. 난 그렇게 여겨요. 그래서 그냥 한번 내보내시면 정말. 나는 몰라요. 오 사랑의 철야 암흑 속 솟지 않는 샘처럼. Cohen's poetry is the embodiment of modern Korean history, and his life is a projection of all our stories, and these stories are reflected in his poems. 그 가장 최근작인 무제시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생님의 시를 보고 이제 말하듯 시를 쓰신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특히 이번 무제시편은 말 그대로 그 600여 편이 넘는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제목이 없고 그 번호만 매겨 놓으셨죠. 시가 해방의 언어임을 강조하셔서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해방의 언어라면 굉장히 멋지게 들리기는 합니다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도 네. 두 개의 대답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는 우리 시에는요, 뭐 우리가 그것과 관련되든 되지 않든 네. 간에 아주 오랜 조상들이 쓴 기호를 가지고 있죠. 그때 우랄 알타이의 어계의 그 민족들은 뭐 지금 뭐 중앙아시아에 남아 있습니다만 키르기스탄이라든지 또 뭐 카자흐스탄, 스타르로 되는 그런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은 지금도 구전으로 일주일 혹은 열흘이 가는 긴 서사 시가 있죠. 네. 그리고 실제로 내가 몽골에 가서 어떤 사막의 그 계를 안에서 몽골 사람들하고 지내는데 거기에서도 하룻밤 내내 시가 이렇게 읊어지면서 새벽 먼동 동쪽의 지평선 사막에 해서 해가 뜰 때 그때 시가 끝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첫 이른 아침, 첫 늦은 새벽 그때부터 우리는 또 시가 끝나서 술을 마시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거기와 연관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아주 긴 시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주일 가야 끝나는 기다란 시도 있죠. 이야기 시들이 있고 그런데 또 반대로
네. 뭐 한 두 줄짜리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우주의 어떤 극소, 어떤 그 극대, 우주라고 하는 무한과 또 뭐 아주 작은 그 어떤 띠끌 이것, 네. 그 뭐 현대 전체문제학에서 하는 그 단위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할 것까지는 없지만은 이런 두 가지 사이에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여기고 있죠. 그래서 내 신은 아주 없는 것처럼 작지도 않고 또 있는 것처럼 지나치게 큰 걸로 끝나지도 않고 이 두 군데를 나는 헤매다가 네. 쓰러지는 그런 존재다 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 하나 있고요. 네. 이런 시를 쓰는 것 중에 이제 이번에 이제 무제시편이라는 것은 아까 긴 시를 쓰다 포기하고 네. 하나하나의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자, 내가 시를 60년 가까이 써왔는데 이제는 이 시 한 편 한 편과 내가 이 운명적으로 한번 대면을 해보자 이렇게 해보니까 이 아이가 네. 이 시라는 아이가 나한테 속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름을 지어주고 네. 내가 행을 만들고 내가 이 공간 그 행간 연을 만들고 스탠자 만들고 또 이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건 완전히 나의 디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이러면 얘는 어떤 점에서 세상 사람은 그냥 읽지만 내가 생산자로서는 완전히 노예를 만들고 있는 거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참 그 아픈 고백인데요. 네. 그동안 나는 시를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시를 내가 그냥 죽여왔구나. 시를 그냥 내 팔로 밟아왔구나. 이런 어떤 시를 규범화시켰구나. 이런 그 가책이 막 왔었어요. 그래서 이건 오늘 처음 고백인데요. 네. 이런 얘기는 다른 데서 안 했네요. 근데 얘들을 놔주자. 조롱 속에 있는 새. 조롱이라는 데서 먹이가 보장되어 있는 일생도 참 좋지만 네. 그냥 너희들 맘대로 먹이를 책임지는 죽든지 굶든지 말든지 하는 자유로 한번 날려보자. 그래서 새장을 열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를 내가 쓰되 네. 그건 나의 의지가 여기에는 소멸돼 버렸죠. 그렇게 되니까 이름도 내가 명제를 뭐 무슨 낙엽이 떨어지면 가을 이렇게 붙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가을이 아니라 낙엽은 봄에도 떨어질 수도 있고 태풍에 의해서 여름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지가 병들어서 언젠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는 가을이라고 하는 명제 속에 낙엽을 속박시키는 거. 이게 시인의 죄악이다. 뭐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내가 좀 꽤 오래되니까. 그래서 에이 너희들 가 날려버려라 하고 쓰면 쓰는 대로 가서 놀아라. 네. 그러면 어떤 저기 머나먼 다른 지역에 가서 네가 손님으로 버들잎사귀처럼 강물에 떠나려 가면은 어떤 기슭에서 너를 가질 거 아니냐. 그럼 그때 너를 걔가 이름 지어줄 것이다. 네. 나 이름 없이 가서 네가 살든지 죽든지 가라앉든지 혹은 날아다니든지 연기처럼 흩어지든지 네가 알아서 가. 그렇게 하는 게 나로서는 시적인 해방의 처절성 이걸로 해서 제목이 없이 이렇게 한 거예요. 해방이기도 하지만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렇게 자유롭게 놔주는 게. 중요한 말 했네요. 어쩌면 내가 실현할 수 없는 사랑을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실현했나 봐요. 네. 그 600편이 넘는 이렇게 사랑과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애착이 가거나 혹시 저희 시청자와 방청객들에게 좀 소개시켜 줄 수 있는 편이 있나요, 선생님? 아니에요. 나는 이 시를 하나도 지금 썼지만 기억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누가 이거 다른 내 친구가 이건 내가 썼다고 하면 어쩌니 난 읽지만 그래 네가 썼나 보다. 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한번 내보내시면 정말 나는 몰라요. 예. 그리고 내 시를 기억하는 거는 아주 짧은 두 줄짜리 뭐 한두 개. 그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되는데
나는 아주 이 기억력이 네. 초보예요. 네. 그러니까 이 유치원 다니기 전의 왜 그 어린아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 알고 동네 아저씨 알고 몇 개 또 뭐 간다 온다 뭐 뭐 배고파 뭐 몇 마디 그런 거 아는 정도의 아이가 아닌가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도 누가 대표작을 부르는데 정말 그때처럼 내가 절망 무엇이 내 대표작인가 또 무엇이 내 대표작이 아닌가 그걸 나는 아직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은 어려우시니까는 제가 그냥 임의로 한번 골라봐도 될까요? 그거 해보세요. 그러면은 155편은 어떨까요? 지금 꼭 카지노 같네. 네. 저희 우연히 왔네. 네. 싹 돌려서 탁 찍고. 난 이 시는 꼭 서서 직립인간으로 서서 이렇게 있는 게 이제 내 관습인데요. 오늘은 우리의 자리를 이대로 지키면서 앉아서 황송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편의상 번호도 먹인 거예요. 많으니까 번호조차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부제 10편 155라는 그냥 임시의 이름 그런 게 여기 달려 있습니다. 캄캄하도다 사랑. 캄캄하도다 사랑. 정오의 햇빛이 오후 1시의 햇빛이 캄캄하듯이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햇빛이 캄캄하듯이 내 사랑 캄캄하도다. 오 사랑의 철야 암흑 속 한줄 바람의 무쇠 덩어리의 끝끝내 사랑은 생이 아니라 죽음인가. 석탄처럼 솟지 않는 샘처럼 사랑은 죽음인가. 죽고 죽어 또다시 캄캄한 생인가. 이거네요. 읽어주시는 거 더 좋으신데요. 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또 단편. 연기자의 또 그런 제가 좀 무례한지 모르겠지만 끼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연기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지금 우리는 활자 이후에 묵독하고 시집을 통해서 읽으면서 이 동작이 퇴화된 거죠. 그래서 지금 시인들은 거꾸로 동작이 없어야 시인인 것 같이 느끼게 됐죠. 이게 바보 같은 거예요. 본래 시는 이 시의 내용과 시의 표현과 함께 이게 축제입니다. 이 미쳐 날뛰는 겁니다. 시인은 여기에 조용하게 앉아있는 정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밀실의 고독에 잠겨서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사회적이죠. 세상에 타자 없이 자아는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춤추는 거죠. 이 점에서라면은
지금 말씀하신 네. 것에 대해서 네. 나는 승인하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제가 좀 근데 우아하지 못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서서 왜 시를 낭독해야 되는지 그게 좀 이해가 됐습니다. 맞아요. 예. 고대 시인들은 전부 이렇게 전 청중을 앞에서 네. 사회적인 존재로 했죠. 이 그리스의 어떤 그 극장뿐이 우리 관광 가서 알지만은 네. 그런 것뿐이 아니고 동양에서도 시경 국풍 황하 유역에서 저녁 때 전부 놀아서 이 시가 아니라 춤입니다. 네네. 그리고 시가 아니라 활자가 아니라 그때 노래죠. 네. 노래. 우리는 이거는 정말 막 미치게 여기서 외치고 네. 또 울고 또 웃고 이러는 것이 시입니다. 근데 이걸 상당한 기간 동안 잊어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눈깔로 이렇게 있죠. 이렇게 시와 자기와의 고독한 단순한 대면 이건 아니죠. 네. 시는 세상과 함께 자아를 세상에 주고 네. 바치고 세계가 나의 자아를 갖고 이런 게 시의 행위라고. 그래서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은 사실 반세기 동안 또 우리나라에 워낙 또 다다 상황이 많았지만은 그런 시대상을 또 그려오셨기 때문에 요즘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아까 고독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또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만인보 아닙니까? 만인보를 또 계획하신 게 고독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수감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만인보를 계획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걸 계획하셨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받으시고 수감까지 당하셨는데 만인보를 계획하셨다는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뭐 이렇게 자랑할 건 네. 없지만 이제 지나간 얘기인데 앞으로도 한두 번 더 들어갈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4번을 네. 들어갔죠. 네. 그 중에 3번째가 내란 음모와 뭐 계엄법 위반, 뭐 계엄 교사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걸 나한테 씌워가지고 네. 들어가서 어떤 극한 상황에서 네.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거의 한계까지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있으면서 이제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니까 죽을 그 마지막에 몸짓을 이렇게 각오합니다. 네. 가령 뭐 누구는 민주주의의 만서를 부르고 죽는가 또는 또 나 같으면 뭐 시 하나를 즉흥적으로 마지막 탁 몇 줄 읽고 그리고 탁 네. 뭐 죽겠나 또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하다가 그냥 껄껄 웃고 죽겠다. 다른 거 다 메시지 필요 없다. 그리고 언어가 필요 없다. 그냥 내 쓸쓸한 웃음이나 마짐 남기고 죽겠다. 뭐 이렇게 각오하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근데 그때 모든 그 삶의 현재가 박탈되니까 네. 현재. 네. 그러니까 과거가 와요. 그 과거가 그전에 우리 지난 이야기는 아무 영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때 현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력하니까 와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이런 게 다 기억 속에서 살아와. 이게 현재의 절망을 과거에 희망이 돼가지고 와서 채우더라고. 네. 전혀 그전에는 만나지 않았던 경험이었죠. 네. 근데 그러다가 이거를 다 형상화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여기고 있지만 나는 뭐 내일 모레 죽을 목숨이고 네.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때도 꿈은 만약 내가 살아서 세상에 나가면 이런 것들을 써야지 하는 그런 좀 가망이 없는 꿈을 일으켜줬네요. 어떻게 보면 그때 과거가. 갖고 있었는데 네. 그게요. 그런 구상이 네. 현재를 지탱해 줬어요. 그쵸. 그러니까 무력한 과거가 현재에 와서 나를 살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구상, 네. 꿈, 추억 이게 무력한 게 아니고 네. 강력한 현재의 삶의 동력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유지하다가
뭐 이제 나중에 알았지만 국내의 구출 운동 또 국외 가령 그 당시엔 통일이 안 됐을 때 독일 네. 서독의 뭐 브란트 전 수상 또 슈미트 현 수상 또 독일의 교회들 네. 기독교인들 또 심지어는 나중에 알았지만 미국의 CIA까지도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났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네네. 어떻게 나온대. 그리고 몇 년 살다가 어떻게 나왔는데 나오니까 또 그게 싹 없어져. 과거가 또 그냥 과거 속으로. 친구들 만나고 술집도 가고 그러니까 어디 내가 그 전에 그 절절했던 과거가 또 어디로 확 흩어져. 네. 이따가 이제 1년 지난 다음에 내가 좀 약간 일상이 정리되니까 사라졌던 것들이 너 나 기억하지 하면서 다시 오더라고. 그래서 1985년부터 이것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건 역시도 하루에 10편 혹은 20편까지도 막 쏟아졌어요. 이상했어요. 근데 이런 때는 나는 안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떤 때는 막 난 누가 옆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막 나와요. 잠도 못 자게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올 때는. 막 누가 지금도 나는 내가 쓰기는 쓰지만은 이건 내 의식이 쓰는 거지만은 진짜 쓰는 건 내 무의식이 와서 쓰는 거죠. 나는 내 무의식이야말로 내 근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정말 가감 없이 나는 나이되 나는 우주에 미아하고 우주에 고아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 우주에 사생아지요. 그리고 우주에서의 그냥 어떻게 떨어뜨려져서 어디로 오도 가도 할 줄 모르는 길을 모르는 미아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운 있고 용기 있는 미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모르겠어. 그 친구분인지 무의식이 오셨을 때 그거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중세적인 고해 성사로 말합니다. Well, Cohen once said that you can write poetry at the moment of death. You can write poetry as you are dying. If you cannot write, you cannot die. For him, writing poems is the same as eating and breathing. It's just something he does every day. And we went to see him in a study to see what he does every day. The poet Ko Eun's residence lies at the foot of Mount Gwanggyo in Suwon. After living in Ansong for 30 years, Ko Eun found a new home for himself in the same province. His study is upstairs. With its rows of bookshelves and writing desks, it looks like a small library. The study is full of books. Cohen's own works are neatly stacked on the bottom shelf. 여기서부터 내가 쓴 게 여기까지 저기다 여기서. Cohen has written numerous volumes of poetry, fiction, criticism, and more. But we were curious about the book of essays that includes his own illustrations. This book contains 35 illustrations that Cohen shared at a 2008 exhibition, celebrating his 50 years as a poet. 폴란드 파인데 아주 호화롭지. 이게 내가 그린 거지. Cohen's works have been translated into 27 languages. His wife, Lee Sang-hwa, an English literature scholar, helps with the translations. 번역 초기에는 아무래도 번역했다는 그런 것만 아니 우리에게 위로가 될 뿐이지 사실상은 어떻게 전달되는가는 모르죠. 그런 것도 거기 가서 전달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수요가 있고 독자가 있고 그런 나한테 독자들의 편지 또 거기에서의 평가 이런 게 들려오니까 이게 제대로 가 닿는구나. 내 배는 여기서 떠났는데 이 배가 다른 어떤 먼 항구로 가 있구나.
거기서 짐을 풀었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지. Despite writing over 600 poems last year, Colwyn is working on ideas for more new poems. We asked him to recommend a poem for the audience. 독자에게 그냥 우연히 만나면 제일 좋겠어. 내가 그에게 뭐를 이렇게 암시하거나 또 이렇게 유혹하거나 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지가 만나든지 말든지 혹은 그러면 안 만나게 되면 혼자 오랫동안 누군가 기다리고 있겠지 뭐. 그럼 또 누가 와서 좀 건드리겠지요. Colwyn is an eternally youthful poet, full of joy and passion. He is still devoted to learning and writing. For him, it all starts with a blank piece of paper. The world can only watch to see where he goes from here. 멋진 그림도 보여주셨고요. 수만 개의 책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고은 선생님의 작품도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세계 곳곳에서 즐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문학 작품도 그렇지만 시는 다른 언어로 번역되거나 그 감성을 그대로 전달하기가 무엇보다도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그 수많은 언어로 이제 번역되신 거를 어떻게 하나하나 보시는지요? 아니면은 그걸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제대로 감성이 전달이 된다고 보시나요? 나는 내가 지금 쓰고 내가 태어나면서 나한테 늘어붙어 있는 이 모국어에 대해서 사실은 운명적으로는 문명자입니다. 네. 아직도 나는 내 모국어를 잘 모르죠. 하물며 내 동아시아의 이웃나라 몽골 또 중국의 북쪽 황하유역의 또 다른 언어 이런 걸 전혀 문명자죠. 네. 나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번역 하나의 언어가 네. 어떤 고개를 넘어서 산마루턱을 넘어서 강을 바다를 건너서 다른 지역의 언어로 옮겨진다는 것 자체가 네. 시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시는 한 마을에서의 그 언어로 거기서 축복을 누리다가도 정말 시는 그걸로 살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꿈꾸죠. 네. 말하자면 이곳은 이곳 여기 이곳은 어느 곳을 꿈꿉니다. 그러면 언어도 여기 있다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러면 저기 가면 시베리아에 가면은 옛날에 뭐 브레아트 언어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가 그것도 제압한 슬라브 네. 러시아가 있을 거고 거기 건너가면 유럽어가 있을 것이고 이런 데로 다닙니다. 그러면서 손님이 돼가지고 가서 현지에서 환대를 받습니다. 야, 이 언어가 옮겨가면서 새로운 네. 세계로 태어나서 이렇게 가는 그 번역행위야말로 시적인 자기 무한한 확대라고 생각하죠. 네. 그래서 나는 번역을 언어의 범죄다, 뭐 시는 번역할 수 없다 이런 그 절대적인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네. 나는 그 주장에 밖에서 네. 외면하고 네. 나는 언어가 다른 모든 것으로 달아나서 네. 다른 얼굴로 태어나는 것을 나는 갈망하죠. 그럼 이 시점에서 선생님의 시를 또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런데요. 네. 오늘 여기 어떻게 달려오느라고 네. 그게 서로 준비가 안 돼서 그 대신 다른 걸로 너에게 시가 왔느냐라고 하는 어떤 뭐 이게 뭐 좀 뭐 명제가 있는 것 같은 좀 무거운 그 포즈를 가진 그런 시입니다만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될까 모르겠네. 이거는 이것도 긴데요. 일부만 읽고 설명을 할게요. 너에게 시가 왔느냐. 이게 제목입니다. 네.
가슴 열었다. 허파가 나왔다. 뜨끈뜨끈한 염통이 나와버렸다. 숨은 천년의 미래, 꼭꼭 숨은 천년 후의 과거, 이것들이 뭉게뭉게 뭉쳐 오늘의 맨 얼굴을 만들어 냈다. 아지랑이 암컷 발제 그리고 빈약한 토론. 이 전략은 20세기인가 21세기인가. 이 전략은 그 첫여름 경주 인공 호수 한켠 호텔 식당에서 나는 벚나무 사이로 물을 보고 있었다. 물은 너무 많은 허위에 에워싸여 있었다. 이제부터 아메리카가 제국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함께 뭉치자고 브로드웨이가 나에게 말하였다. 그는 나보다 3살 위, 나보다 더 소년, 덩달아 나도 소년이었다. 그런데요, 이 시가 좀 깁니다. 그래서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냥 몇 마디로 그 뒤를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 피엘 브로데라고 프랑스의 사회학자 개념화된 분인데 한국에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랑 그 심포지움을 하고 경주 호텔에 놀러 갔었는데 그때 왜 그 보문 단지 호수 네. 있죠. 네. 거기에 그 벚꽃이 막 펴 있을 텐데 그때 내가 딱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앞으로 뭘 우리 같이 뭉쳐서 하자 그러는데 그러자 어쩌고 나는 이렇게 대답을 손님이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데 그때 박사가 딱 그 호수의 우회로 지나가요. 근데 내가 그 말을 하는 거를 그냥 버리고 피엘 브로데 하는 화제를 버리고 그 새에 따라가 이렇게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를 따라서 그 새 끝을 뚫어갔어. 그러더니 나한테 그래요. 너 방금 시가 왔느냐? 그래요. 브로드웨이가. 그래서 막 가슴이 일치가 되어서 방금 왔다. 그랬어. 그래서 시가 그렇게 어떻게 왔느냐 그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인인 줄 아니까 네. 저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고 지금 시가 왔나 보다 하면서 나한테 기울어져서 너 이게 지금 시가 왔지? 그래요. 지금 왔다.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질문입니다. 이게 퀘션 마크지만 네. 이게 의문이 아니라 어떤 신뢰를 갖고 네, 하는 그렇죠. 너 이게 지금 시가 왔지? 그런 얘기로 너 이게 지금 시가 왔느냐? 그래. 그게 시가 돼서 이 시를 쓴 거예요. 멋집니다. 박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쓰고 나서 그러고 거기서 이제 파리로 돌아가서 조금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니까 이제 자크 데리다가 브로드웨이 죽은 추도사를 쓰고 또 누가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또 있죠. 네. 그 사람이 또 쓰고 그런 거를 읽으면서 내가 눈물을 쭉 흐르면서 다시 또 시가 왔었죠. 네. 그러니까 브로드웨이가 살아있을 때 나에게 한 번 시를 왔었고 죽은 뒤에도 이 죽음이 나에게 왔었고. 시를 또 나에게 보내왔었죠. 네. 지금도 좀 울컥하네. 제가 사실 선생님의 시를 또 한번 낭송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왠지 제가 여기서 낭송하면은 이 좋았던 분위기가 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아니에요. 한번 해봐도 될까요? 정말 하나 해주세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제목은 별동. 별도. 네. 올커니, 네가 나를 알아보누나. 오, 끝입니다. 딱 그거야. 별동. 네. 참 유성. 네. 그래. 괜찮으셨습니까? 그게 네. 제가 80년대 후반에 썼나 봐요. 네.
아, 그거 제가 좀 잘못했죠. 그게 기가 막혀. 감사합니다. 나도 선생님 그 시에 미친 악수. 괜찮으셨어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 한두 마디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짧은 문장 안에 긴 시에서도 오는 전 그 감동이나 그런 메아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별똥하고 나하고 만나죠. 네. 막 합선되죠. 네. 전기가. 네. 이게 암컷 전기, 네. 양전기 음영이 팍 받아지고 막 이게 이렇게 되죠. 네.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시간이 또 끝이 난 것 같은데 당분간 젊은이들에게 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도 저희 방송이 나가고 있고 또 선생님의 시가 많은 분들의 가슴을 울릴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그런데요, 이 세계의 모든 젊은이가 네. 지금은 혁명도 잊어버렸고 또 공적인 가치에 대한 추구도 놓아버렸고 또 거의 상호 모방처럼 잘 사는 나라 또는 또 문명이 아주 탁월하게 이렇게 앞서간 나라 또는 그렇지 않은 나라 어디 가도 나는 그 청년과 만날 때마다 그들이 나에게 질문하는 게 희망의 언어로 질문하지 않고 그와 반대인 절망 혹은 실의 그냥 포기한 어떤 상태 이런 걸로 질문을 합니다. 이럴 때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표현하고 싶은 진실이 하나 있는데요. 나는 여러분을 인도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것 고백하고 또 하나는 이분들에게 어떤 것도 나는 교훈을 줄 수 없는 존재다. 이거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냐? 나는 여러분에게 작은 반딧불이의 불빛 역할도 할 수가 없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암흑으로 시작해라. 사실은 여러분의 길은 누가 인도해 주셔서 따라가는 노예의 길은 안 된다. 그리고 누가 앞서간 길을 모방해서도 안 된다. 여러분의 운명이 개척한 최초의 가시밭길을 가라. 그 이야기밖에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대답에 대해서는 나는 정말 어리석은 이런 반응밖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젊은이, 저도 비롯한 마음의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말보다도 희망을 주는 말인 것 같은데요. 용기를 주게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네. 이들의 이 숭고한 존재 앞에서 나같이 상처투성이의 어떤 쓰레기가 되어가는 이런 존재가 나의 길이 이렇었다. 이런 그 예를 들어서 너희들도 이 익숙한 길을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패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가서 뭐 어떻게 되든지 가. 무책임하게 출발하시오. 멋진 말인 것 같은데요. 오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하트와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내년에도 꼭 한번 다시 또 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And that was the poet and writer Ko Eun, our guest on Heart to Heart. You can re-watch this interview on our homepage, arirantv.com, and you can always visit his wonderful works.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on Heart to Heart, and see you again next time. Bye-bye.